공무원 퇴직하고 월 1,000만 원을 버는 남자. 나는 오종혁 59세. 시청 민원과에서 32년을 근무한 평범한 공무원이다. 3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다고 느껴졌지만 하루하루는 늘 비슷했다. 출근, 보고서, 민원 처리, 그리고 반복되는 인간관계. 나는 늘 안정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 나는 늘 같은 대답만 했다. 그냥 쉬지 뭐.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다. 퇴직 후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퇴직을 6개월 앞둔 어느 날, 나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시렸고, 이제 내 하루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와 동시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하며 나는 처음으로 불안했다. 32년 동안 사회의 작은 톱니바퀴로 살아왔던 나는 톱니바퀴를 떼어낸 채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조금 마셨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라도 써보면 어때?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 글 누가 보려고.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은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날 이후 퇴직 후 삶을 어떻게 만들지 머릿속으로 밤마다 시뮬레이션하며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걸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내 퇴직 후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었다. 퇴직 첫날 아침, 나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 속에 있었다. 집안에는 시계 소리만 찰칵거리며 울리고 아내는 출근했고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32년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된 생활에서 벗어난 나는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띄는 것도 없는 공백 속에 있었다. 시장에서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다. 퇴직 후 첫 주 나는 취업 사이트를 뒤졌다. 공공기관이나 컨설팅, 민간 기업 어디라도 기회가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면접을 본 두 곳 모두 미묘한 눈빛으로 머뭇거렸다. 공무원 경력은 여기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력해진 듯했다. 길 위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나는 그저 뒤처진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소주 한 병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한 모금, 두 모금,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막막한 마음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물음이 들끓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퇴직 후에도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아내는 조심스레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여보,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해보면 어때요?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누가 내 글을 읽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르게 느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 며칠 후 나는 퇴직 후 일기라는 블로그를 개설했다. 처음 올린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퇴직한 지 20일째.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다. 손 씻을 이유도 바빠야 할 이유도 없다. 그저 빈 의자만 내 앞에 놓여 있다. 그 글을 올리고 하루가 지나도록 조회수는 2. 좋아요는 0, 댓글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적어도 나는 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일 뒤 첫 댓글이 달렸다. 저도 3월에 퇴직합니다. 계속 써주세요. 단 한 명이었지만 나는 심장이 뛰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한 편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퇴직자의 공허함, 나이 들며 느끼는 두려움, 공무원 시절의 소소한 에피소드, 인간관계의 변화, 돈 문제까지 솔직하게 기록했다. 처음에는 6명의 구독자, 그 다음은 22명, 몇 달 만에 300명 이상이 내 글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깨달았다. 퇴직 후에도 나의 경험과 솔직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시작이 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퇴직 후 막막한 공백 속에서도 작은 글 하나가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다시 움직일 용기를 주었다.
퇴직 후 5개월이 지났을 무렵 내 블로그에서 첫 수익이 발생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올리고 조회수를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 한켠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73,400. 이게 뭐지? 처음에는 액수가 작아서 큰 의미를 못 느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글을 써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를 불렀다. 여보, 나 블로그로 돈 벌었어.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보고는 웃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퇴직 후의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가진 솔직함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 후 나는 글을 쓸 때 더 진지해졌다. 단순한 일기에서 그치지 않고 퇴직자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공무원 생활 속 비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인생의 실패와 깨달음을 담았다. 나는 매일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조회수 10명 내지 20명 정도였지만 진솔함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구독자는 꾸준히 늘어났다. 한 달 후 나는 블로그에서 평균 1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자 수익은 20만 원을 넘어섰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퇴직 후 5개월 만에 나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들뜨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메일이 왔다. 선생님, 블로그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누군가 내 글을 실제로 보고 강의를 요청하다니. 나는 몇 번이고 메일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했다. 좋다, 해보자. 첫 강의료는 40만 원. 그 액수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감동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퇴직 후 나는 처음으로 내 경험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후 나는 블로그 글, 강의, 컨설팅을 병행하며 수익을 점점 늘려갔다.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나의 경험과 진솔함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퇴직 후에도 나의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며 누구도 내 가치를 정의해줄 수 없다는 것을.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내 삶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블로그 글로 조금씩 수익을 올리고 구독자도 안정적으로 늘어났지만 내가 상상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강의 요청이었다. 첫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긴장했다. 32년 동안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도 블로그에 적었던 글과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안을 만들었다. 퇴직자들이 흔히 겪는 고민, 나이 들어 일자리를 찾는 어려움, 공무원 생활의 솔직한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다. 강의 당일 30명의 퇴직자가 모인 강의실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럽게 내 말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경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민과 두려움을 공감해주자 조용했던 강의실은 점차 호응으로 채워졌다. 첫 강의료 40만 원.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퇴직 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리고 이 강의가 꾸준히 이어지자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강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몇몇 퇴직자는 개인 상담을 요청했다.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퇴직 후에도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블로그든 글쓰기든 작은 컨설팅이든 나를 드러내고 진솔하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달 지나자 나는 강의와 컨설팅, 블로그 광고를 합쳐 월 수익 300만 원을 넘어섰다.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마음이 편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수익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진솔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가치였기 때문이다. 퇴직 후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내가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퇴직 후에도 내 삶은 내가 만들 수 있으며 돈과 만족감은 내가 진심으로 나를 드러낼 때 따라온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나누고 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었다. 퇴직 후 14개월째, 나는 이제 블로그와 강의, 컨설팅으로 점점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블로그 광고 수익은 꾸준히 180만 원 정도, 강의료와 컨설팅이 합쳐서 300만 원 이상, 원고료까지 더하면 매달 50만 580만 원 정도였다. 처음엔 작은 숫자였지만 이제는 그 규모가 내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퇴직 직후의 공허함과 불안함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월 580만 원까지 올렸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내 경험을 나누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다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략은 콘텐츠 다각화였다. 블로그 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나는 퇴직자와 직장인 대상의 짧은 온라인 강의를 기획하고 영상과 PDF 자료를 만들어 이메일 구독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블로그 글을 읽던 구독자가 온라인 강의까지 신청하면서 수익이 점차 늘었다. 두 번째 전략은 10일 컨설팅 확대였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나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조언을 원했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사람씩 만나 경험과 지식을 나누다 보니 컨설팅 수익도 점점 증가했다. 세 번째 전략은 강의와 블로그 연계였다.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과 블로그 글을 연결시키고 강의 참가자에게 글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강의를 들은 사람이 블로그 구독자가 되고 블로그 구독자가 강의를 신청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겼다. 한 달의 끝, 나는 수익 내역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월 580만 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다. 퇴직 후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전에는 강의 준비, 오후에는 컨설팅과 이메일 답변, 저녁에는 다시 글을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불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깨달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 경험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치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월 수익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목표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퇴직 후 막막했던 나의 하루는 이제 활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알았다. 퇴직 후의 삶도 안정적인 수익도 행복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퇴직 후 20개월째, 나는 드디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지에 도달했다. 블로그 강의 컨설팅, 원고료, 그리고 소규모 온라인 클래스까지 합쳐 월 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한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좌 내역을 확인하며 숨이 막혔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손이 떨렸고 기쁨과 동시에 놀라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다. 돈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진솔함이 만들어낸 가치였다. 퇴직 후 막막함 속에서 시작한 글쓰기와 강의가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실수를 겪었다. 퇴직 후 막연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했고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무시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진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월 1,000만 원 수익을 달성한 뒤 나는 목표를 다시 설정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블로그와 강의를 하나로 연결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합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퇴직 후에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단순히 글을 쓰고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하지만 곧 답을 얻었다. 늦게 시작했기에 더 진솔하게,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나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나를 찾은 거야.
아내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이 스스로 가치를 찾았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퇴직 후에도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막막했던 시간은 결국 나만의 성장과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월 1,00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나의 경험, 노력, 솔직함,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과 나처럼 퇴직 후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영감을 주는 삶을 살겠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썼다. 오늘의 기록, 오늘의 깨달음, 그리고 내일의 목표까지. 퇴직 후의 삶,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월 1,000만 원 수익을 달성한 이후 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서 벗어나 퇴직 후 삶의 안정과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는데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엔 나 혼자 블로그와 강의, 컨설팅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퇴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정기적으로 1,015명 정도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퇴직 후의 경제적 준비, 삶의 목표 설정, 일상 관리까지 실질적인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자리였다. 첫 모임 날 참가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퇴직 후의 시행착오와 실수, 그리고 월 1,000만 원까지 성장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의 얼굴이 서서히 밝아졌다. 저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참가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했고 참가자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소규모 컨설팅을 시작하며 또 누군가는 취미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을 만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의 경험과 진솔함이 단순히 나만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자들이 삶의 의미와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나는 강의와 컨설팅에서 얻은 수익 일부를 재투자하여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플랫폼 덕분에 수강생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갔다. 퇴직 후 처음엔 막막하고 불안했던 나의 하루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다. 퇴직 전 공허와 두려움 속에서 술에 기대며 고민하던 나.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여전히 쓸모있고 앞으로 펼쳐질 삶은 내 손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도 약속했다. 퇴직 후의 삶, 이제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나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까지 동시에 확장하며 퇴직 후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었다. 월 1,0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나는 수익의 안정화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매달 수익이 들쭉날쭉했지만 이제는 블로그, 강의, 컨설팅, 온라인 클래스까지 모든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나만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았다. 퇴직 후 막막함을 겪은 경험이 있기에 후배 퇴직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갔다. 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퇴직 준비부터 재정관리, 새로운 일자리 탐색까지 포괄하는 패키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후배 퇴직자들의 입소문 덕분에 참여자가 점점 늘어났다. 퇴직자들은 강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작게나마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며 삶의 활력을 얻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퇴직자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60대 초반의 한 참가자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블로그나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퇴직 후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한글 한글을 적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수익 안정화와 후배 퇴직자 지원 확대가 맞물리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퇴직자 멘토라는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었다. 강의와 컨설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퇴직자와의 교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이 되었다. 밤이 되면 나는 하루를 정리하며 글을 썼다. 오늘 멘토링에서 느낀 것, 참가자들의 변화, 그리고 내 삶의 깨달음까지 기록했다. 퇴직 후 처음엔 불안하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돈과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가치와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안정이다. 그렇게 나는 수익을 안정시키고 후배 퇴직자들을 지원하며 퇴직 후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갔다. 퇴직 후 3년째 나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커뮤니티 구축과 영향력 확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블로그와 강의, 멘토링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퇴직자를 돕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고민과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없을까? 그 생각에서 나는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퇴직자 커뮤니티였다. 회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투자와 재정, 새로운 일자리와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퇴직 후 삶의 전략을 함께 고민했다. 첫 모임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감동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웃고 있었다. 한 참가자가 말했다. 선생님, 여기 오기 전까지는 퇴직 후의 삶이 막막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퇴직 후 막막했던 나 자신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커뮤니티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성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렇게 커뮤니티와 영향력을 확대하며 나는 퇴직 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완전히 체득해 나갔다.